네, 오늘은 DB 업종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제, DB 단가는 낮추면서 질 좋은 DB를 어떻게 뽑아내지? 라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연말 시즌 들어가지고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의량은 줄어드는데 경쟁은 또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광고 비용은 늘고 전화는 떨어져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DB 업종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DB 업종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DB 업종은 광고를 통해 고객 정보인 DB를 받고 DB를 기반으로 상담을 연결해 매출을 만드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렌탈, 인테리어 시공, 자동차 견적, 이사, 법률, 창업, 정부 지원금을 등등 계약이 필요한 업종이 DB 기반이죠. 맞아요. 이커머스가 이제 물건 구매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신청이 곧 매출의 출발점이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관여 상품이 많다 보니까 DB 업종 광고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아니라 동일한 금액으로 얼마나 많은 DB를 수집했는지와 이후에 이제 계약 성사율까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러한 DB 업종은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먼저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고의도 검색 기반이에요. 일단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필요도가 높아서 진성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수기 렌탈 비교, 보험 리모델링, 인테리어 견적 이런 걸 검색하고 들어온 고객은 당연히 상담 의도가 높죠. 네,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네이버는 DB 품질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DB 업종 대부분이 네이버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입찰가가 워낙 높기도 하고 고객이 검색을 해야지만 광고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시즌 이슈가 있거나 해서 문의량이 떨어졌을 때 복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네이버만 이제 집행을 하신다고 했었을 땐 이런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필수 키워드 일부만 선점해서 유지하고 다른 매체를 결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예산이랑 상관없이 꼭 잡아야 되는 키워드 이게 좀 네이버 광고에서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혜진 마케터님이 생각했었을 때는 좀 DB 업종에서 꼭 잡아야 되는 키워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사명 키워드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DB 업종은 이제 고관여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경로로든 업체를 알게 됐을 때 바로 문의를 남기기보단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명이 네이버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경쟁사로 이탈을 유도하게 되기 때문에 자사명은 꼭 잡아야 되는 키워드고 마찬가지로 좀 이제 업종과 연관된 메인 키워드와 주요 타겟을 위한 세분화 키워드 정도까지는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이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이제 꼭 잡아야 되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사명 키워드랑 그리고 업종 관련된 메인 키워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회사의 좀 주요 타겟을 위한 세분화 키워드 정도까지는 좀 선점을 하는 편인데요. 이거를 좀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은 이제 DB 업종도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분야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브랜드 명인 이제 땡땡 학원 이제 키워드랑 그리고 이제 컴퓨터 학원 이제 국어 학원 같은 이제 어떤 학원인지 업종과 연관된 좀 주요 서비스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잡는 거고요. 여기서 세분화를 할 때는 이제 너무 특수한 키워드를 잡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뭐 학원이 위치한 이제 지역명 플러스 이제 학원 키워드 혹은 이제 과목별 세분화를 해주시는 게 전환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 국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로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 위주로 계제 지명 관리나 모바일, PC 성과 분석, 그리고 소재 변경이나 지속적인 키워드 추가를 하면서 DB 개수를 계속해서 높여줘야 하는데요. 검색량 자체가 많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나오는 키워드를 검색할 고객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가 순위별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마냥 모든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이상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좀 매체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좀 메타 광고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광고를 노출해 문의를 받는 형식이라면
근데 메타는 좀 직접 찾아가는 형식이에요. 우리 서비스를 좋아할 고객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알려주고 문의를 받기 위한 이미지나 영상 광고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검색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다르게, 일단은 이제 노출 자체도 여러 업체랑 한 번에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광고만 좀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DB 업종 대부분이 검색 광고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좀 경쟁도가 낮은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메타 이제 DB 업종에서 많이 쓰는 잠재 양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DB 단가가 네이버의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제 DB를 확보를 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 많은 DB 확보가 목적이실 경우에는 좀 아주 적합한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던 고객들하고는 이제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제 본래는 이제 이런 좀 이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생각만 이제 하던 고객들에게 좀 직접 찾아가가지고 광고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진성률이라고 불리는 계약 성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좀 메타 광고를 하다가 말았을 경우에는 DB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광고주분이랑 목표 KPI를 먼저 설정하고 방향을 이제 꼭 정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DB 개수가 먼저인지 진성률이 먼저인지가 이제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체나 전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DB 개수가 좀 먼저일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DB 수집을 목적으로 잠재 양식을 주로 돌리게 되고, 예를 들자면 네이버 진성률이 50인 대신 DB 단가가 10만원, 메타 진성률이 10인 대신에 DB 단가가 만원. 이렇게 되면 동일한 비용을 사용을 했을 때 좀 메타 쪽 DB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좀 결과적으로 진성 개수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제 진성률이 떨어지더라도 그 전체적인 DB 개수를 늘려가지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진성 개수를 좀 추려낸다고 하면은 좀 네이버보다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DB 개수에만 치중해가지고 후킹성 소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계약 성사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소재에서부터 최대한 우리가 진행하는 서비스랑 브랜드 특장점을 녹여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재 양식이라는 게 광고를 보고 설문조사 페이지로 넘어가서 DB를 남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DB 품질을 높여본다고 하면은 질문을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주신다거나 본인 인증 등을 하게 만드는 식으로 좀 허들을 만들어주면은 DB를 늘리면서 품질도 잡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만약에 좀 진성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좀 그런 경우에는 잠재 양식 대신에 전환 캠페인으로 홈페이지 랜딩을 걸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트래픽 광고, 문의 이점을 알려주는 전환 광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쌓인 모수를 이용하는 리타겟 광고를 함께 집행을 해서 좀 DB 품질을 더 높여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마케터랑 함께 하신다고 했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좀 단순한 광고를 노출시키고 DB를 수집받는 것뿐만 아니라 좀 매월 다른 광고를 집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DB 개수는 충분히 만족을 하니까 이제는 좀 진성률을 높일 수 있게 광고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라거나 아니면 특정 타겟에서 계약 성사율이 좋지 않은 경우에 좀 해당 타겟을 제외하거나 하는 식으로 효율화를 좀 이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일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에 좀 어떤 광고가 필요할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여기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를 이렇게 좀 집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메타 광고랑 좀 더불어서 좀 많이 요즘에 좀 문의를 주시는 좀 매체가 있어요. 바로 구글 광고인데요. 이제 장점이 좀 굉장히 많은 광고입니다.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구글,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좀 다양한 파트너 매체까지 좀 광범위하게 우리 광고 상품을 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미지나 영상, 키워드 광고까지 집행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랑 메타만으로는 좀 성과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글을 함께 집행을 하시는 편입니다. 맞아요. 근데 다만 구글 광고 하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구글도 메타처럼 AI가 노출을 시켜주다 보니까 학습도 좀 필요하고, 모수가 넓어서 타겟을 좁히지 못하면 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마케터에게 광고 집행을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처음 집행을 했었을 때 초기 전환값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좀 데이터 학습을 시켜주셔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신경을 쓸 게 많고요. 그리고 타겟 역시 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논 타겟으로 노출을 시켜도 좀 어느 정도 알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타겟을 잡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모수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좀 초기부터 경쟁사 URL이라든지 뭐 연령, 지역, 검색 유형, 소득 이런 좀 디테일한 타겟을 잡아줘야 되고 GA4를 연동해가지고 세부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제 대신 최적화 이후에는 의도성 검색을 하는 고객 확보도 가능하고 좀 리드폼을 이용한 문의 수집이나 이미지, 영상 광고도 여러 지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브랜드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보다는 좀 진성률이 높고 네이버보다는 DB 단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메타와 네이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시라면 구글 광고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매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랑 좀 메타의 장점을 좀 반반씩 섞어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이제 초기 학습이라든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네이버나 좀 메타를 먼저 시작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넓혀갈 때 좀 구글 집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매체를 고르거나 믹스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좀 이제 가장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네이버랑 이제 메타, 이제 구글 이렇게 좀 이제 그 매체별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보통은 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좀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질문 시간을 이제 좀 따로 갖는 편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질문이 이제 좀 따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토대로 좀 이제 믹스 예시를 좀 전달을 드릴게요. 먼저 좀 이제 DB 업종에서 좀 주로 사용하는 매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좀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제일 많이 이제 활용하는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이제 DB 업종에서 이제 광고를 처음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맨 처음 이제 시작하기 좋은 매체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진성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크게 이제 신경 쓸 요소가 많지는 않은 게 좀 초기 세팅만 잘 해두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순위권 이제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좀 이제 그 관심을 가진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이제 문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진성률이 높은 건데 다만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주요 키워드를 이제 무조건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이제 브랜드들과 이제 함께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좀 1페이지 이내에 좀 순위권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출이 이제 입찰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DB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DB 업종에서 이제 주로 메인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해요. 이제 주로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광고 상품은 이제 플레이스 광고랑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광고 요 정도가 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단점이 조금 명확한 편인데 좀 진성률이 높고 대신에 좀 이제 DB 단가도 이제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좀 이제 그 DB 단가 때문에 좀 우리 브랜드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뭐 일정 이상 좀 DB 개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때 이제 보통 이제 확장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DB 단가다 보니까 좀 이제 DB 단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매체로 이제 메타를 많이 찾으세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메타는 좀 이제 크게 두 가지 캠페인으로 나눠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잠재 양식,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이제 전환 캠페인이에요. 둘 다 이제 뭐 엄밀히 따져서 전환 캠페인이기는 한데 좀 크게 구분하자면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잠재 양식 같은 경우에는 좀 DB 수집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그냥 설문을 통해서 이제 DB 수집을 하고 요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쉬운 편이다 보니까 이제 DB 단가가 이제 네이버의 10분의 1까지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DB 단가가 좀 굉장히 좀 장점인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이제 그 DB 단가가 낮은 대신에 이제 잠재 양식 같은 경우에는 허소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진성률을 높이고자 했었을 때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로 랜딩을 걸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정보를 보고 좀 문의를 남기게끔 이제 진행을 하는 캠페인인데요. 이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트래픽 광고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광범위한 노출을 같이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전환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요 이제 타겟 이제 광고를 하고요. 리타겟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광고를 진행해서 좀 이제 DB 수집률을 좀 높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이버보다 DB 단가는 이제 한 2분의 1 정도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DB 단가나 좀 이제 DB 수집 측면에서는 좀 이제 굉장히 조금 유효한 광고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는 좀 이미지 기반의 광고이기 때문에 소재 제작이랑 그리고 이제 타겟 그리고 업종 이해도가 좀 다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어떤 캠페인으로 집행을 할지, 이제 그 브랜드의 주요 타겟은 뭔지, 그리고 그분들이 소재를 이제 좋아할 만한 좀 소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해드리니까요. 이런 좀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광고주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구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일 가장 큰 특징이 정말 이제 광범위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나 이제 네이버에 비해서 모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동일한 비용으로 더 다양한 고객에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좀 구글 광고가 좀 이제 확실히 효과적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제 광범위한 타겟 중에서 이제 우리 브랜드에 문의를 남기고 좀 계약까지 성사가 될 만한 고객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풍부한 경험이 있는 마케터가 좀 초기부터 세분화 타겟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광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타겟팅이 좀 굉장히 좀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이제 지역,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뭐 경쟁사 URL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좀 검색어를 주로 검색을 하시고 어떤 이제 좀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보셨던 분들인지 이것까지 좀 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이제 다양한 좀 이제 세분화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도 AI 광고라서 좀 학습을 좀 정해진 예산과 이제 기간 내에 좀 빠르게 시켜줄 수 있는 마케터와 좀 이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세 가지 좀 방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하신다고 했었을 때도 저희는 보통 미디어 믹스 집행을 할 때 좀 먼저 좀 미팅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게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마케팅 의뢰를 맡기신다고 했었을 때 좀 이제 각각의 좀 이제 문제점을 느끼시는 좀 이제 구간이 좀 다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진성률을 높이고 싶다 이런 경우랑, 아니면 이제 DB 개수를 수집을 해야 된다, DB 단가를 낮추고 싶다 이런 경우, 혹은 이제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이제 광범위하게 좀 노출을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좀 써야 되는 매체나 좀 타겟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지도 타겟이라고 하면은 메타의 트래픽 캠페인이나 이제 구글 광고가 적합할 수 있고요. 이제 DB 단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메타의 잠재 양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뭐 진동률을 높여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미 뭐 네이버나 이제 메타 전환 캠페인을 집행 중이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효율을 더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브랜드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알려드렸었던 요 내용을 토대로 좀 우리 브랜드는 좀 어떤 미디어 믹스가 적합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좀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다 다뤄봤는데요. 만약에 좀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지금 댓글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나 여기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오늘 DB에서 주로 활용하는 메인 매체 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하나의 매체로만 효율을 고민 중이시다면 다른 매체로 확장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체별 특성에 맞춰서 구조만 좀 잘 잡아도 단가는 떨어지고 전환율이 올라가는 걸 바로 체감하실 거예요. 업종별로 더 깊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AMPM 글로벌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을 해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저희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본부 1팀 이혜진, 신드라 마케터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